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양시장은 또 간밤 미증시의 여파, 더불어서 FOMC라는 불확실성에 지금 시장이 좀 건망세 움직임을 보인다고 봐야 될까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요일 시작부터 스타트가 좀 좋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감도 뒤섞여 있는데요. 자, 내일 시장 어떻게 전략을 잡고 또 어떤 종목들을 전략적으로 봐야 될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쇼미더스타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 노란 톡방 들어간 링크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면을 통해서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키워드를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키워드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한국의 진출 초입기에 들어가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중국 소비주는 다시 한번 좀 날아오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또 하나 새롭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 가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한국에 좀 초입기 들어갔느냐 이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SK, KT 서비스 협약 체결에 대한 이슈가 있게 되면서 국내 관련주들도 훈풍이 좀 쏟아진 움직임이었는데요. 정부 승인줄 지금 대기에 앞둔 상황이고요. 4분기에 서비스 개시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위성통신과 통신 관련주 장비들이 더 잘 가는 건 아닐까,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머큐리가 12%, CS, AP위성 5%대로 강한 상승 여력들이 나타났다는 점 체크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관련주 살펴보시면 중국 소비주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통신주 안에서는 SK텔레콤이 지금 소폭 올랐고요. 반대로 KT랑 LG유플러스는 오늘 하락한 움직임들 보여줬다는 거, 통신주 안에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특징주를 보시면 사실은 중국 소비주가 계속 또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더 다시 한번 큰 모멘텀을 받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첫 국경절 연휴가 임박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로 국경절을 맞이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인데요. 올해 중국인 관광객만 2만 명 정도가 목표로 되어 있고요. 들어왔을 때 그냥 200만 명의 이런 관광객들이 다른 일본, 미국, 유럽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한다라는 집계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화장품, 카지노 관련한 섹터들이 움직이겠죠. 엔텔스는 29%대로 상한가 들어갔고요. VT 11%, 그리고 PN풍년은 3%대로 관련주들 안에서 섹터별로 옥석 가리기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테마주 또 다른 것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좀 그 주인공인데요.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 들썩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노르페인팅 우 13%, 애니눅률, 원익큐브, 웅진 등 관련해서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정치인의 이름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정치 테마주를 좀 올리는데 워낙 대부분 정치인과 연관성이 없다라는 건 항상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정치 테마주는 또 단발성 굉장히 크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특징 그럼 어떻게 흘러갔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옵티코어는 아까 스타링크 관련한 또 수혜주로 볼 수 있는데요. 시간에서도 7%대로 강세를 보여줬고요. 코어라인소프트는 오늘 스펙 합병 상장을 했던 종목입니다. 7% 강세, 태경 BK, 태경산업 두 종목은 좀 살펴보셔야겠는데요. 마감 끝나고 태경그룹에서 물 부족 사우디아와 해수 담수와 협력한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내일 정규장에서 이 그룹주들이 또 어떻게 연출이 돼서 주가의 흐름을 이어갈지 이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에 대한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분석 들어갑니다.
쇼비더스탁 오늘 함께할 주인공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의 남자죠. 다비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월요일 날은 시작하는 거니까 사실 기분 좋잖아요. 근데 네. 밤이 되면은 시장이 좀 빠졌을 때는 네. 텐션도 좀 내려가더라고요. 전문가님도 그러시나요? 뭐 저는 당연히 시장의 굴곡과 함께 기분도 컨디션과 커플링이 기분이 된다.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한마디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오늘은 저한테는 그렇게 썩 재밌는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증시가 마감을 했었을 때 이제 뭐 CPI라든가 PPI 발표 여기에 대한 좀 우려감들이 해소가 되면서 분위기가 좀 이제 개선이 되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금요일 날 미증시가 또 다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기술주들이 좀 요즘에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CPI, PPI 발표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주택 관련된 뭐 그런 그 지표들 많은 그런 지표들이 부담을 좀 주고 있다 보니까 이번 주에 있을 FOMC에 대한 좀 기대감보다는 우려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뭐 국제유가를 통해서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그런 그림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과거의 그 사례들이 좀 반복하지 않을까 좀 긴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에 잘 나갔었던 종목들 아니면 이제 다시 한번 뭐 힘을 쓰는 뭐 실적주들도 요즘엔 다시 좀 소외가 되고 오늘은 좀 누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FOMC에 대한 부담감들이 제 생각에는 시장에 좀 많이 가장 이제 크게 좀 와닿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정이 좀 소화가 되고 뭐 어떤 식의 발표가 나오든 아니면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든 그 시간과 이런 이제 우려감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기간들이 좀 지나가야 좀 해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월요일이 지나면은 이제 뭐 화요일, 수요일 지나면은 또 이제 FOMC에 대한 내용들과 이제 우려감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니까 뭐 지금 잘 준비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주나 이번 주 말에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같이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시장이 다소 좀 루즈하긴 하나 이거를 뭐 장기 침체 이런 느낌으로 우려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한번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1377-2번으로 다비드 보내주시면 더 자세한 시장 분석과 또 종목에 대한 궁금증, 종목 상담들 저희 받고 있으니까요.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중요한 키워드 좀 살펴볼게요. 어떤 이슈를 가장 좀 중요하게 보셨을지 기사를 또 준비하셨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가끔 이제 제가 이제 뭐 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 월요일마다 나오잖아요. 나오시죠. 그러니까 오늘처럼 좀 시장이 좀 루즈하거나 뭔가 좀 핵심 키워드가 없는 그런 날에는 좀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아까도 좀 한숨을 쉬시던데 그런 네. 의미였을까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뭐 이슈 측면에서는 네. 앞서서 이제 앵커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스타링크 관련된 종목들이 맞아요. 시장에서 부각을 좀 많이 받기도 했고 거기에 대한 특징주들이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네. 했었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엔텔스라는 종목이랑 KTCS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갖고 오늘 급등한 종목들의 내용들을 보니까 뒤에 나와 있는 뉴스처럼 스타링크가 SK텔레콤 쪽이랑 그다음에 KT 손을 잡고. 쪽이랑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나라에는 뭐 빠르면은 4분기 안에 서비스가 좀 될 수 있다. 뭐 이런 네.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뭐 LGU 플러스는 빠졌지만 SK텔레콤이나 아니면 뭐 KT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오늘 또 급등을 좀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링크랑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테마를 같이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스타링크가 3월 달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스타링크 코리아를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에는 정부의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 오늘 뉴스가 조금 더 좀 굵직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저궤도 위성통신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시장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가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차세대 통신 기술로 이 저궤도 위성이 그 이제 좀 부각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지상이랑 좀 가깝다 보니까 지연율이 뭐 상당히 낮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지상통신의 음영 지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또 해소를 할 수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차세대 통신 기술로 이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뉴스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들이 좀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스타링크가 이제 그 지상망이
단절이 되어 있는 전장 지역에서 스타링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해소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이제 진짜로 뭐 현실화가 되고 되게 좀 가까워지는 느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통신 시장의 규모도 뭐 지금도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통계치를 보니까 약 2021년도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시장 규모가 40조 원 정도가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올 2025년 정도에는 대략 한 105조 원. 그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서 2030년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또 280조 원으로 이제 많이 좀 커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보다는 뭐 2배, 3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는 이런 시장 규모이고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뭐 앞으로 뭐 이제 로봇 산업처럼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관심이 좀 커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이제 특정한 이슈가 더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요런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이라던가 아니면 오늘은 이제 스타링크랑 연결을 지을 수 있는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긴 했지만 이쪽 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씩은 좀 공부를 해보시고 종목들도 한번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해지는 뉴스가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뭐 가장 큰 뉴스는 스타링크 관련된 내용들이었고 그다음에 뭐 시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뭐 이러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 뉴스들이 있었는데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 지상이동통신 쪽에서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강한 그런 상황인데 이 위성통신 쪽에서는 상당히 좀 미흡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투자금 규모 자체도 굉장히 좀 적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지를 해가지고 뭐 좀 뒤늦은 스타트지만 아니면 지금 뭐 한 발 늦은 거는 인정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스로의 기술을 좀 가지고 활성화 전략을 좀 마련을 하자.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전략들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잡아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나온 우리 정부 통한 뉴스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활성화 전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몇 년 사이에 뭐 어떻게 하자 이런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통신 장비, 그 통신 위성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충분히 또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과거에 이런 그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AP 위성이라는 종목도 요즘에 분위기들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과거에 뭐 힘이 셌었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뭐 이제 좀 조용하고 소외된 느낌이었으나 바닥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 테마에 항공우주 쪽이라던가 아니면 뭐 위성통신 이쪽의 테마가 한 번쯤은 다시 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한번 체크하시고 오늘은 이 스타링크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또 체크하고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되 항공우주 전반적인 테마의 재접근들을 우리가 또 한 번씩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성통신 활성화 좀 전략들을 좀 알아봐야 될 지금 시기다라는 건데, 그래서 들고 오신 게 스타링크 관련한 게 또 주도 섹터가 네. 또 맞을 것 같아요. 주도 섹터로는 엔텔스 역시나 너무 잘 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유망주로는 센서뷰인데 먼저 엔텔스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주도주라서 일단 여기 앞에다 세워놓은 건가요? 네, 일단 오늘은 그냥 뭐 주도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테마주로서 가장 오늘 뭐 올라갔기 부각을 받았고, 때문에. 네. 뭐 어떨 때는 대장주를 시가총액이 큰 종목으로 볼 때도 있고요. 네. 아니면 좀 상징적인 종목으로 볼 때도 있는데, 뭐 어쩔 때는 가장 잘 가는 종목이 뭐 또 대장이죠. 그쵸, 그래서 그렇죠. 테마 안에서는 변동성이 잘 나오는 종목이 대장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오늘 이슈에서는 엔텔스라는 종목과 아까 말씀드렸던 KTCS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부각이 가장 많이 됐고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슈에 가장 좀 테마로서 부합이 된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들을 보니까 그 이제 엔텔스 같은 경우는 SK텔레콤과의 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그 KTCS 같은 경우는 뭐 이름 글자에도 보시다시피 뭐 KT와 이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엔텔스의 내용을 보니까 이 SK텔레콤이 2대 주주더라고요. 오, 2대 주주. 일단은 네. 이 기업의 최대 주주는 HFR이라는 기업으로서 대략 한 20% 정도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K텔레콤이 최근에 이제 그 한국증권금융의 비중이 조금 좀 줄면서 네. 2대 주주로 이제 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스타링크가 SK텔링크 그다음에 그 KT 쪽과 손을 잡았다는 내용이 부각이 되니까 가벼운 종목과 테마를 형성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은 여기 찍혀 있는 이 지분 분석의 SK텔레콤 2대 주주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좀 많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업에 대한 내용들은 뭐 유무선 통신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시스템을 개발하고 뭐 공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뭐 통신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이제 솔루션 업체들 그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 통신주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통신 장비주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제법 좀 많이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사실 이 통신이나 통신 장비 종목들이 이제 5G라는 테마를 거의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5G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맞아요. 이제 끝나다 보니까 그 5G 종목들이 과거에 이제 이슈는 좋았으나 그만큼 실적을 거둬들이지 못해가지고 적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외들이 많이 됐다가 얼마 전에 이제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이 막 바닥에서 상한가도 가고 네. 이제 막 이슈도 나오면서 맞습니다. 미국에 이제 뭐 수주가 터졌다라는 내용들이 부각이 되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섞여가지고 뭐 통신주라던가 통신 장비 종목들이 바닥에서 좀 살아나려는 액션들을 좀 보여주고 보여주기도 하는 있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뭐 SK텔레콤이랑 그다음에 뭐 KT 쪽이랑 손을 잡았다라는 내용들이 저는 테마가 좀 더 커져서 좀 죽어 있었던 그런 통신주들도 좀 분위기를 더 살리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스타링크 관련돼서는 네. KTCS 그다음에 엔텔스라는 기업이 뭐 대장 역할을 단연 뭐 네, 하게 그쵸, 됐습니다. 그쵸. 그러면 네. 이제 이 대장주를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이 시세와 그다음에 이 테마의 지속성과 그다음에 연속성이 계속 보여지느냐 그런 거를 판단하는 그 바로미터가 속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삼기에는 이 종목을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뭐 내일 추가적인 상승치와 연속성이 아니면 뭐 쉬어간 이후에 다시 정고점을 뚫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이 스타링크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 뭐 그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지 이렇게 찾으려고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바닥에서 한번 재료가 터진 종목들이 막 몇십 프로, 몇백 프로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다수죠. 근데 이제 엔텔스 같은 경우는 네. 아까는 이제 뭐 오늘의 급등한 양봉 차트를 보여드렸으나 일봉 차트를 멀리해서 보니까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뭐 오늘의 상한가가 그렇게 부담되는 위치는 그러네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여기 듭니다. 있다는 건. 그래서 뭐 그동안 이제 소외됐었던 이유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오늘 뉴스가 조금 더 좀 자극적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네. 좀 뭐 이 종목의 가능성은 아직은 뭐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텔스 뭐 이렇게 보니까 넓게 보면 사실은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지는 좀 유망주도 궁금합니다. 센서뷰. 네. 이게 유망한 이유가 있나요? 네, 센서뷰를 빨리 보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화면이 그냥 빨리 지나가 버렸는데. 네. 아. 덧붙여서 더 얘기해 주실 게 있다면 해주세요. 네, 저는 뭐 센서뷰라는 기업은 오늘 이슈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엮임이 있었으나 뭐 그게 없었다 하더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고 어. 생각을 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좀 네, 그래서 매력이 일단은 뭐 있나요? 그 차트 보면서 네.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서뷰가 사실 일봉 차트가 이게 다예요. 왜냐면은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은 그런 그러네요. 기업입니다. 7월 19일. 그래서 네, 7월 19일 상장 이후에 이제 아래쪽으로 좀 조정 구간들이 좀 있었었고, 이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같은 일봉 차트에 제가 이제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4,500원 정도의 이제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격이 지금 공모가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많은 종목들을 좀 보아왔었을 때 신규 상장한 종목이 뭐 처음에 흥행을 하든 아니면 이제 뭐 처음에 상장하자마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주가가 좀 낮아지든 간에 보통 바닥을 다질 때는 공모가 이하까지는 보통 좀 빠지고 그 공모가를 다시 뛰어넘느냐 못 넘느냐 그 이후에 이제 시세들이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센서뷰 같은 경우는 공모가를 한번 돌파한 이후부터는 거래량이 확실히 늘어나고 방향이 좀 위쪽으로 잡혀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오늘 이슈가 나오기 전에도 흐름이 좀 괜찮았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그 7월 달에 이제 새로 상장을 한 연결 RF 솔루션 관련된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통신 장비 쪽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고주파 케이블이라던가 뭐 안테나라던가 뭐 초정밀 커넥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산을 하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좀 셉니다. 네. 그래서 뭐 조정도 좀 시원시원하게 들어가는데 오늘도 뭐 이제 양봉이 잠깐 나왔는데 한 8%짜리 양봉이 나오고 여기. 그 전에는 거래량이 터질 때는 뭐 20% 이상의 급등도 그러네요. 나와주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종목이 부각이 된 내용은 아까 이제 그 스페이스X 그다음에 스타링크 요거를 이제 오늘 키워드로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럼 다음 테마가 뭐지 이런 거를 찾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 검색을 해낸 것 같아요. 센서뷰가 과거에
스페이스 X랑 좀 거래를 한 게 있는데 고주파 케이블을 이쪽에 이제 공급을 하면서 스페이스 X의 이제 벤더사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캐치를 해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부각이 됐는데 가진 내용과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들, 그다음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과 이제 최근의 흐름들 이런 거로 봤었을 때 이 종목은 더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아직. 생각이 저는 들어서 네. 유망주에는 이 오늘 이슈에서는 요거를 좀 포지셔닝을 하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스타링크 관련된 이슈로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는 것 같다라고 했었던 통신 장비라던가 그러니까 과거 이제 5G 테마들 이런 것들한테도 이제 좀 호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같이 분위기를 좀 보면 좋지 타고 않을까라고 가자.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그 통신 장비 종목들도 바닥에서의 그 반등이 굉장히 좀 세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에이스테크가 이제 가지고 왔었던 그런 수주 뉴스들이 좀 자극제가 좀 되었었는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미국의 5G 인프라 구축 수혜 그래서 뭐 이제 계속 좀 강세를 대규모 보인다. 수주 뭐 이런 네. 내용들. 그래서 사실 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 이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연속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했는데도 유상증자의 이유가 채무를 갚기 위해서 투자자한테 손을 벌린다거나 이런 너무 뉴스들이 악재네요. 나오다 보니까 네. 악재의 연속들이 나오고 주가는 신저점을 계속해서 좀 갱신을 쓰고 있다가 이 뉴스가 나오니까 막 상한가를 막 2번씩 가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이러면 진짜 이런 기사만 보더라도 모멘텀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통신 장비 종목들한테는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그러니까 모멘텀과 이런 이제 좀 기대감이 부를 수 있는 있는 수구. 그런 이제 좀 희망들이 좀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통신 장비 종목들도 분위기들이 요즘에는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오는 상황에서 좀 어느 정도 좀 갖춰진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센서뷰 에스테크가 나오고 있지만 센서뷰라는 종목을 네. 오늘 한 유망 종목으로 오늘 이제 좀 그 선택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들을 좀 보시면서 오늘 장 마감하고 센서뷰를 보니까 시간에서는 좀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오늘 종가에서는 힘을 썼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제 좀 매도 물량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봉상 차트 안에서도 음봉으로 좀 눌러주는 자리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센서뷰는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단기 성향의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번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접근을 좀 해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키워드 봤고요. 샵 3772번으로 다비드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저희가 봐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들어오셔서 1279 누르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더불어서 오늘의 또 히든 공략주 첫 번째 힌트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 첫 번째 어떤 힌트 들고 오셨을까요? 네, 앞서서 이제 뭐 스타링크에 대해서 네. 뭐 열심히 좀 떠들긴 했지만 오늘 종목은 다른 쪽에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요즘에 또 분위기가 좋은 쪽이 또 보안주 쪽에서도 좋은 분위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거기서 맞춰서 좀 분위기 올라가고 그다음에 새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종목들을 좀 골라봤는데 기업의 내용이 좀 좋은 그런 종목이 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막에 굉장히 힌트가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차세대 보안 솔루션으로 이제 꼽히는 내용들 중에서 국내 좀 1위 기업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약간 증권사들이 요즘에 좀 열광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우리 힌트를 좀 다시 한번 이제 좀 눈여겨 보시면서 보안주 중에 좀 지니어스한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니어스한 사람들이 좀 모여있는 보안 기업이다라는 게 힌트였습니다. 뭐 여기에서 힌트 쫙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조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정답 알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다비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해서 12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여러분들 지금 올려주세요. 맞추신 분들 커피 쿠폰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저희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월요일에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127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의 사연 볼까요? 상 가자! 상한가 갔으면 좋겠네요. 오브젠입니다. 평단가는요, 43,995원이에요. 비중이 10%입니다. 추가 매수 한 번 했어요. 유유유. 알겠습니다. 비중이 그래서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 정도면은 지금 그래도 좀 막 그렇게 많이 추가 매수를 했지만 비중이 네. 그렇게 크진 않죠. 한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 네. 뭐 그거는 뭐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걱정하시는 것 같네요. 오브제는 저한테도 좀 약간 좀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음. 종목입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좀 했었던 그런 종목이고 네. 뭐 아래쪽으로 이제 기준선을 좀 이탈을 한 그런 종목이라서 좀 마음에 걸리는 그런 종목인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혹은 뭐 들고 계시는 분들께는 기존에 이제 제시드렸던 가격 이탈 때 매도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조금 더 좀 참고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브젠이 뭐 이제 그 특례 상장 기업으로서 실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종목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거는 뭐 네이버의 뭐 하이클로바 X 이쪽 이슈들을 같이 좀 붙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 단발적인 일정 모멘텀을 좀 보여줬었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뭐 이후에 재료가 좀 소진이 되다 보니까 힘을 좀 못 쓰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뭐 시장의 여파들도 어느 정도는 좀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지금 당장은 뭐 네이버의 하이클로바 X가 처음에는 이제 뭐 출시가 된 이후로는 단발적인 재료가 소진이 좀 되고 있지만 올 하반기에 이제 저는 네이버 주가 자체도 충분히 강세를 이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이쪽에서는 계속 나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의 AI를 뭐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도 이용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좀 소문들도 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아왔었을 때 지금 뭐 바닥에서 좀 다져지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저점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끊고 가야 될 타이밍은 좀 이미 좀 지난 듯하고 좋은 기업의 내용과 그다음에 모멘텀들이 아직은 좀 내재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바닥을 다지고 뭐 반등을 하는 구간들을 저랑 같이 좀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상황이 좀 개선이 된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좀 주가의 추이를 좀 돌릴 만한 그런 이제 기술적인 액션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좀 더 참고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자라고 하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심호흡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모나미님 사연입니다. 저 동신건설 들고 있어요. 21,120원, 10% 비중입니다. 22년 4월에요. 31,100원 체결 후에 이재명 테마주로 대응을 놓쳤습니다. 오늘은 18,460원까지 VI가 왔는데 전문가님 저 이거 손절해야 되나요? 대응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체결을 작년 4월에 했다가 기다렸는데 와 진짜 VI까지 갔다가 이거를 손절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평단가가 좀 높아요 전문가님. 네. 이거 좀 어떻게 볼까요? 정치 테마주. 오늘 우리 앵커님이 처음에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정치 테마주 얘기를 좀 하셨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요즘은 뭐 에이텍이라는 기업도 주가의 시세들이 좀 반응을 좀 보이는 것 같고 동신건설 같은 경우도 좀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뭐 인터넷 뉴스 기사 안에서는 이제 뭐 단식 투쟁을 하다가 이제 병원으로 좀 옮겨졌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그거랑 별개로 좀 관련된 인맥주들은 이제 자기 이제 순환 차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안에서는 반응을 좀 계속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정치 테마 종목들을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 먹거리가 많거나 아니면 뭐 시장이 좀 많이 빠지지 않는다라든가 좋은 시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치 테마주는 보통 좀 조용한데 그러니까 오늘처럼 시장의 뭐 주도 테마라든가 섹터들이 좀 약하고 그다음에 시장도 좀 루즈한 그런 상황에서는 알게 모르게 급등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좀 주구절절 얘기가 길었는데 결론은 뭐 1년 넘게 그다음에 뭐 지금 뭐 1년, 2년 이상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손절 안 하고 잘 참고 있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1, 2년을 기다렸는데 뭐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더 못 기다릴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글쎄요, 뭐 지금보다는 좀 주가가 좀 더 높아졌을 때를 기다렸다가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적어도 25,000원 부근 혹은 뭐 위쪽까지 근접해 있는 낙폭을 좀 줄여주는 구간대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차트 안에서도 이제 이 우하향 추세가 계속해서 나오다가 횡보하고 그다음에 거래량 터지면서 방향을 바꾸는 이 시기들이 너무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그림들이 뭐 짧은 구간 안에 형성이 되긴 했지만 저는 충분히 임팩트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정치 테마주들에 대해서는 뭐 기업의 뭐 실적이라던가 근거 명분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라던가 투자자들이 약간 좀 심리들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은 형성이 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힘든 시기를 잘 보내셨는데 조금만 더 좀 기다리셨다가 낙폭을 좀 줄이는 구간들을 좀 더 좀 인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조금만 인내 더 해보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서 타이밍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네요. 다니맘님의 사연도 볼까요? DH 오토웨어입니다. 3,900원의 20% 비중이에요. 제가 이걸 오랫동안 갖고 있는데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다비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려요. 이게 좀 애칭이 다비 전문가님이신가 보네요. 자,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탈출을 원하시는 분들이 오늘 사연에 많네요. 네, 전문가님 네. 탈출 가능한가요? 글쎄요, 지금 이 종목을 보니까 뭐 시가총액이 이렇게 커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2,400원 뭐 이런데 시장에서 나오는 거래량들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뭐 13,000주 그다음에 뭐 10만 주를 넘기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종목이 약간 시장에서 소외 종목인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혹시나 이제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시면은 제가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 지금 당장 이 종목이 보여주는 임팩트라던가 뭐 시장에서 뭐 유명한 기업이라서 형성하고 있는 테마라던가 그런 내용들이 제 눈에는 잘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이 실적으로도 이렇게 뭐 갑자기 확 개선이 된다라던가 그런 내용들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런 이제 소외 구간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씩 줄여가면서 현금을 비중을 저는 다른 종목 투자에다가 좀 이동을 점점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시장에서 거래량이 안 나오는 그다음에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은 오랜 기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비중을 20%나 가지고 있을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모든 종목들을 다 분석을 하진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한테도 좀 생소한데 좀 더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 시간을 가지면서 좀 보고 추가적으로 안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니맘님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오늘 밤 9시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자,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전문가님 수익률 화면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의 히든 공략주 탑5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8월 2일에 고려장학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최고가 수익률 35.16%를 나타내고요. 웨이버스는 7월 18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 29.32% 수익률을 내고 매도를 한 종목입니다. 로보스타, 신스틸, 웨이버스 각각 2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8월 29일 가장 최근에 또 매수했던 종목 중 하나죠. 웨이버스는 14%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씩 종목 리뷰 들어갈게요. 처음으로는 9월 12일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오픈롤이라는 종목을 얘기해 주셨고 지금 고가 기준 3.96%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된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뭐 얼마나 좀 들고 가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난주에는 뭐 로보스타며 스맥이며 이제 막 수익 자랑하고 어깨가 화려한 좀 불꽃 슈팅. 뿜뿜하고 그랬는데 네. 최근 종목들은 아직 좀 활약들이 안 나와서 네네. 제가 좀 중간중간에 좀 AS 해드리고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뭐 더 가져갈 이유가 충분하고 안 가져갈 이유가 없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씩 좀 짚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롤이라는 종목을 제시를 드렸고요. 뭐 횡보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의 뭐 기업 내용 외에 좀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을 강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이 위쪽을 두드리는 윗꼬리들이 저는 충분히 좀 수상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차트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그 센서뷰라는 종목을 봤잖아요. 차트가 비슷해요. 네, 이 종목도 바닥을 다지는 구간 이후에 위쪽으로 이제 윗꼬리들이 나왔었고 주요 구간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모가 위쪽으로 다시 돌파를 하다 보니까 시세가 많이 세지고 그 상승 추이가 좀 명확하게 좀 보이는 그림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종목을 오픈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뭐 최근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과거의 움직임의 거래량을 비교를 해봤을 때 거래량이 뭐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상단 박스와 아래쪽에 이제 하단 박스를 두고 횡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돌파가 안 나와서 다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단 박스가 이탈이 되지 않으면은 저는 여전히 돌파의 의지와 방향성은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시기가 언제가 될 거라고는 정확하게 이제 뭐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위쪽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위쪽 10,000원 구간대까지 이제 종가로 돌파하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예상치 못했던 뭐 굉장히 강한 상승의 연속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나중에는 뭐 20% 30% 이상 또 상승률이 나와서 또 기분 좋게 AS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어주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센서뷰랑 또 같은 맥락의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쭉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지는 다음으로는 코맥스입니다. 9월 5일에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이고요. 정부 지능형 홈 시스템 구축 이슈가 있었던 종목. 일단 9.15% 안정적으로 쭉쭉 올라가니까 사실은 전에 있던 4,225원대까지도 돌파를 할 것 같다는 좀 기대감도 있어요. 전문가님, 네. 워낙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쪽으로 윗꼬리가 많이 달리긴 하네요. 네, 제가 밑꼬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윗꼬리가 많아요, 이 차트에. 포맥스는 제가 장중에 저도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네.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네. 그런 생각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도 한 10%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다가 또 금방 또 꼬리도 달리고 해서 좀 아쉬운 그림이 좀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추이를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다음에 오늘도 뭐지 거의 뭐 쉬어가는 그림이었는데 뭐 거래량이 이렇게 뭐 소외가 되어 있는 종목도 아니잖아요. 거래량이 터질 때는 충분히 뭐 몇백만 주 이상씩도 터지는 그런 종목이고 그게 이제 과거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최근에 이제 좀 인내를 좀 건드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긴 했으나 못 가져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 지난주와 이제 뭐 오늘까지 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하락 추이들이 많이 보여지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좀 시장이 빠지고 흔들릴 때는 나름 방어를 좀 잘 해놨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뭐 윗꼬리가 달려도 좋으니까 과거에 뭐 8월 9일 날에 이제 뭐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던 것처럼 그 다음에 혹은 8월 29일 날 뭐 시초가가 이제 10% 이상 떠서 시작을 하고 내려왔던 것처럼 아니면은 뭐 9월 4일 날 하루 만에 18%의 상승률이 나왔다가 뭐 꼬리를 달았던 것처럼 뭐 이런 그림이 나와도 저는 충분히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고 같이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한 2주 정도가 좀 흘렀지만 뭐 손실도 아니실 거고 그다음에 뭐 분할 매도 정도만 할 수 있는 뭐 수익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좀 더 센 그런 윗그림들이 단기적으로 좀 나아주기를 좀 더 좀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워낙 또 바닥에 있는 상황이고 바닥에서 위쪽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여줬었던 윗꼬리들이 오히려 방향성을 위쪽에 의도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시켜준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좀 더 기다려보고요. 조금 더 높은 수익률로 EAS를 또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맥스였고요. 오리콘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라는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은데 광고 대행 쪽 하는 종목이죠. 제일기획도 그렇고 뭐 요즘에는 광고 쪽에 돈을 좀 많이 안 쓴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갖고 계신 주주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우리콤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광고 쪽의 사업 내용이랑은 뭐 전혀 사실 연결고리를 못 찾나요? 이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 가도 된다. 왜냐면은 네. 이제 우리콤이 그러니까 사실 그 증권사 리포트나 평가들로 보면은 이제 뭐 광고 쪽에서의 좀 수익이 좀 기업의 좀 펀더멘털을 올려줄 것 같다 이런 글들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우리콤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개별적인 테마와 재료에서 오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네. 이제 뭐 오파스넷이라든가 아니면 태양금속 이 종목의 그 테마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맥 관련된 종목이 그쵸. 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오리콤이 이제 두산 계열의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에 이제 두산이 한번 또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테마가 이제 두산이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치를 좀 보여줬다라고 보였다면? 한다면은 아마 오리콤도 좀 더 힘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이번 주에는 로봇주들이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럼 이제 그 IPO 일정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재료 소진들이 한번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IPO 일정들이 재료 소진을 끌어내린다 하더라도 거기에서의 뭐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든가 앞으로 이제 뭐 상장 일정이 조금 더 좀 도래를 해가지고 뭐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를 받고라도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저는 항상 과열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는 기준이 좀 명확한 그런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을 15,000원 돌파를 기대하면서 추가 상승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15,0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방으로는 13,000원 부근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레벨업을 시켜놓고 박스를 그리고 있는 하단 구간이 대략 한 13,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위쪽을 두드렸다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바닥 안 깨졌는데 위쪽을 두드리고 내려오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래쪽으로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탈이 되는 그림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방향은 위쪽을 계속 좀 돌파를 시도하고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서 고가에서 매수한 부담감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4,000원에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온 구간에서는 뭐 이제 단가 조절을 좀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단은 이렇게 좀 잡고 가시되 지금은 뭐 이렇게 크게 부담을 느낄 이유는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담 없는 지금 상황이니까 측면적으로 봤을 때 오리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신규 진입도 생각해 보셔도 나쁘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또 리뷰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도 히든 공략 주 첫 번째 지니어스한 사람들이 모인 보안 기업. 아까 첫 번째 힌트가 여기였는데 이 안에 사실은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식 투자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두 번째 힌트 또 준비를 했죠. 그렇죠, 전문가님? 네. 오늘 첫 번째 네. 그 힌트 자막을 보고 우리 PD님도 진짜 너무하시네라는 그렇죠. 다 좋죠. 너무 네. 뭐 사실 뭐 다음에 얘기할 내용이 있을까 뭐 싶을 이런 생각이 그런 들죠.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뭐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하나씩 좀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 기업이 최근에 이 보안주 안에서도 그러니까 좀 여러 증권사들한테 리포트들이 좀 많이 더해지고 있어요. 뭐 목표가를 상향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고객 확보를 좀 크게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뉴스가 더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도 얘기를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힌트를 좀 구체적으로 드린다라고 하면은 좀 이 기업에 관련된 뉴스 기사 키워드 중에 이제 뭐 제로 트러스트의 뭐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IBK 투자증권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뭐 이제 좀 증권사 리포트들 아니면 HTS 뉴스상에서 이 키워드를 같이 검색을 하시면은 충분히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첫 번째 힌트를 좀 보시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가 이 기업을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노란톡에도 이제 많이 또 이렇게 좀 올려주셔가지고 뭐 이제 쿠폰 이벤트 이런 것들도 하니까 많이 좀 참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제로 트러스트 수혜권에 진입했던
이슈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힌트, 여기서 좀 아시는 분들은 QR코드 네모난 거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핸드폰 가까이 카메라로 누르시고 가까이 갖다 대주시면 링크 하나 나옵니다. 나오죠? 그때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참여 코드 번호가 저희가 있거든요. 1279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돼요. 오셔서 종목명 올려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저희 그러면 정답 공개할게요. 자, 내일장 히든 공략주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지니어스한 사람들이 모인 보안 기업이에요. 보안 섹터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제로 트러스트 수val권에 진입됐어요 라고 했고요. 세 번째 힌트도 놀랍게도 또 주신다고 합니다. 사실은 다 주셨는데 더 한 번 더 주세요. 힌트를. 네. 전무님. 뭐 굉장히 지니어스한 그런 기업인데 지니어스하죠. 저는 이 종목의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차트 한번 볼까요? 좀 네.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이 과거에 이제 주가가 단기간 안에 굉장히 좀 잘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좀 하방의 변동성을 키우는 이제 급락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제 뭐 해킹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 뉴스로 이제 악재로 좀 강조가 되면서 하루 만에 이제 급락을 했었던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뭐 부각이 오랜 기간 되지도 않았고 단기간에 이제 회복세를 또 보여주기도 했고요. 오히려 그런 그림들이 좀 더 낮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모니터 랩이라는 종목도 바닥에서 상승 추이들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안내를 드리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좀 분위기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9월 7일 날은 이 종목이 또 급등을 하면서 돌파에 대한 의지를 또 확실히 보여줬고요.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저점 구간들이 깨지질 않았죠. 그래서 뭐 분위기들이 뭐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 기업이 이렇게 막 완전 대형주의 우량주 느낌은 아니죠. 근데 이 종목이 18년 연속으로 지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증권사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역대 최대 반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한다라는 이런 좀 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흐름들도 괜찮고요. 뭐 수급들도 뭐 개인보다는 외국인 위주의 이런 단기 수급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열려 있는 공간들을 한번 우리가 좀 잘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딱 세 번째로 봤는데 차트 보니 알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보도록 할게요. 주식주부님, 영경TV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경TV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상가자님께서 지니어스요. 미르님도 지니어스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니어스를 외쳐주고 계신데 SJ 솔루션즈도 있거든요. 자, 과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스를 할 때 나는 노를 외친 분이 맞았는지 아니면 집단 지성의 힘이 맞았는지 정답을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네, 뭐 정답은 틀리신 분들도 내가 틀렸구나라는 거를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됐죠? 정답이 뭐예요? 정답은 지니어스라는 기업이고요. 네.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니어스한 그런 지금 내용들을 많이 담고 맞아요.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많은 힌트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충분히 어필은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추가적인 뭐 설명과 아까 이제 차트와 수급을 보면서 이 종목 진짜 좀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좀 느낌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라던가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방송 끝나고 바로 진행이 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보다 좀 더 좀 디테일한 내용과 그다음에 뭐 실전 수익을 위한 그런 이제 좀 그 내용들을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오시고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 무료 방송 궁금하시면 포털 검색창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일의 라이드업도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내일은 매크로 투자의 달인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밤 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